이번 시간은 오히려 유 또는 머뭇거리다 유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 유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히려 유 또는 머뭇거리다 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뭇거리다 유 또는 오히려 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어떤 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예 할 때 사용이 되고, 그리고 과유불급 이럴 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다양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데가 좀 한정적이긴 한데 이런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 글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예할 때에는 머뭇거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유자입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에서의 유자는 뭐냐? 오히려의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는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자는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좌측에 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좌측과 우측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모양의 글자는 뭘까요? 자, 바로 개견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개견. 자, 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강아지가 커서 개가 되죠. 그 개예요, 개. 그 개를 나타내는 개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뭐냐? 좀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쟤는 두목추라는 글자예요. 두목추. 자, 무슨 부족의 두목. 그 두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술 익다 추라고 하게 돼요. 술 익다 추. 자, 술이 익어가는 겁니다. 술이 잘 익어서 익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개견이라는 것은, 개견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걸 개견으로 아실 텐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그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정확하게 같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개다. 개를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요거는 뭐냐? 자, 술익다 또는 두목추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것은 요것도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아랫부분이 술유라는 글자고 윗부분은 8팔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보시면 이 8팔, 숫자를 나타내는 8팔이죠. 요게 바로 8팔이라는 글자예요. 8팔. 근데 8팔에는 나누다, 뭐 퍼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8팔이라는 게 요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지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술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술유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자, 그래서 술병에서 뭔가 술병이 요렇게 생긴 옛날 술병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술병에서 뭐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을 요렇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퍼져 나가는 게 뭐냐? 바로 술이 잘 익을 때 나는 그 술의 향기예요. 향기. 자, 그래서 술이 잘 익다라는 뜻을 가진 술익다추라는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두목추가 됐냐? 두목추의 뜻도 있죠. 근데 두목이 됐냐라는 것은 어떠한 부족의 추장할 때 바로 이 추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이 술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 좋은 술. 오래 묵은 술이 향기도 잘 좋은 향기가 나죠. 그 향기 좋은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두목이다라는 겁니다. 두목.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개와 두목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 추라는 글자를 만들게 됐어요. 개와 두목이 결합해서 머뭇거리다, 오히려
전혀 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게 어떻게 이런 뜻이 됐나?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 유는 짐승처럼 날쌔고 사납다고 알려진 추장이 용맹할 것 같았으나 정복하고 보니 오히려 머뭇거리고 비겁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오히려라는 뜻이다. 자, 굉장히 재밌죠? 자,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자, 보시면 짐승처럼, 예, 개는 여기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짐승의 대표로 쓰인 겁니다. 짐승. 예, 짐승처럼 굉장히 용맹하고 날쌔고 사납고 막 짖죠. 사냥개들은. 예,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그 두목을 그 나라를 정복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뭐 할 줄 모르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겁쟁이였다는 뜻이에요. 겁쟁이. 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딱 보여드렸던 그게 뭐냐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이 채소인 가지를 무서워하는 개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무서워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어디서? 예, 여기 있네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굉장히 용맹할 것 같았으나 정말 우유부단하고 참 이거 뭐 머뭇머뭇거리고 결정도 못 내리고 싸움은 더 못하고 막 이런 경우를 나타낸 글자예요. 자, 굉장히 재밌죠? 평소에 이런 경우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딱 보기에는 굉장히 뭐 잘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막상 겪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시거나 또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도 나의 다른 면도 있었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느끼실 때마다 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되겠고 또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무능한 추장들을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의 뜻을 가진 오히려 유 또는 머뭇거리다 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뭇거리다 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머뭇거리다 유, 오히려 유라는 이 글자가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고 훈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독입니다. 자, 음독을 살펴볼 때에는 한자 음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자 음인 유라는 글자가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이응 더하기 유죠, 유. 그래서 초성과 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발음입니다. 자, 그럼 초성 이응은 어떻게 발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행으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유는 중성의 유자는 그대로 유우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그러면은 아행과 유가 결합되면 결국엔 뭐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유겠죠, 유. 그래서 이 유라는 음이 그대로 살아서 일본어 한자에서도 유우로 발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 변해가는 그리고 또는 음이 어떻게 변하나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시면 아주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라는 뜻을 가진 이 유자의 훈독은 바로 요겁니다. 나오죠, 나오. 자, 나오는 어떤 뜻입니까? 자, 더욱, 아직도라는 뜻이죠, 아직도. 오히려가 뭡니까? 다른 말로 더욱. 오히려 더욱 좀 이상하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슷하죠. 자, 그래서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더욱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고 아직도라는 말도 있어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뭔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진 훈독 나오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살펴보면 바로 요겁니다. 나아짐. 점점 뭔가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뜻과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우리말 나아지면서 출발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됐나? 나우가 돼서 이 나우가 그대로 나우로 훈독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짐이 나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머뭇거리다 또는 오히려 유라는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자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신다면 일본어도 쉽게 정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